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심층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21세기에 제기된 가장 충격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 혐의 중 하나입니다. 바로 중국의 장기 이식 산업을 둘러싼 거대한 의혹이죠. 방대한 데이터와 자료들 속에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그리고 아주 객관적으로 파헤쳐보시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1943년 미국 대법관이었던 펠릭스 프랑크푸르터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홀로코스트 증언을 처음 들었을 때 그가 한 말인데요. 나는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지 않았다. 그저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했을 뿐이다. 이 둘은 다르다. 맞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주장 앞에서는 당연히 엄청난 무게의 증명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조사관의 마음가짐으로 아주 신중하고 차분하게 앞으로 나올 증거들을 들여다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핵심 여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충격적인 혐의 내용. 둘째, 그 증거를 추적하는 과정. 셋째, 이에 대한 글로벌 의료계의 대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가 어떤 정치적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순서대로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충격적인 혐의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건 2006년 발표된 피해 추수라는 보고서에서 시작됩니다. 이 보고서의 주장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중국의 국가기관들이 본인의 동의 없이 그것도 조직적으로 사람들의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의 주된 피해자로 지목되었을까요? 학자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들은 바로 파룬궁 수련자들입니다. 파룬궁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교, 불교, 도교가 결합된 일종의 명상수련법인데요. 이분들은 외부와 단절된 이상한 집단이 아니라 그냥 우리처럼 평범하게 가족들과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 목적도 전혀 없고 그저 진실, 관용, 인내 이런 가치들을 수련할 뿐이죠. 이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앞으로 벌어질 국가적 탄압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에 아주 심각한 일이 터집니다. 당시 파룬궁 수련자가 대략 7천만 명 정도로 추산됐는데 중국 정부가 이 거대한 인구를 상대로 엄청난 탄압을 시작한 거예요. 국제 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이 탄압은 폭력, 세뇌, 그리고 대대적인 미디어 캠페인 이렇게 3가지 전략으로 아주 치밀하게 진행됐습니다. 서류상으로도 명확히 기록될 만큼 폭넓은 구금과 물리적 박해가 이어졌죠. 하루아침에 7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국가의 철저한 억압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증거 추적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탐정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살아남은 피해자도 없고 시신도 없는 상황에서 조사관들은 대체 어떻게 진실을 파헤쳤을까요? 결국 남은 건 데이터뿐이었죠. 공식적인 통계와 논리적 추론으로 이 거대한 퍼즐을 맞춰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통계적 이상 현상이 하나 발견됩니다. 여러분, 장기 기증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진 캐나다 같은 나라도 신장 이식 대기 시간이 평균 32.5개월, 그러니까 거의 3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당시 중국 병원들은 어땠을까요? 대기 시간이 단 1주에서 2주라고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거의 자판기처럼 즉시 이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당시 중국엔 제대로 된 장기 기증 시스템조차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증 인프라도 없는데 나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장기를 일주일 만에 구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딘가에 거대한 살아있는 기증자 은행이 존재한다는 아주 합리적이고도 끔찍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하이에 있는 창정병원의 당시 웹사이트에서 직접 찾아낸 연도별 간 이식 건수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치솟는 상승 곡선이 보이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파룬궁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부터 이식 수술 건수가 글자 그대로 하늘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우연이 아닐까 싶어서 다른 병원 데이터도 살펴봤습니다. 동방장기이식센터의 통계인데요. 흐름이 완전히 똑같죠? 1998년에는 간이식이 딱 9건이었는데 2005년에는 무려 2248건으로 폭증합니다.
와, 단일의뢰 센터에서 이 정도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이라니 상상이 가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기증 문화도 없는 나라에서 이 수많은 장기들이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산업이 미친 듯이 커진 데는 사실 엄청난 돈이 얽혀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이 2006년 선양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찾아낸 실제 장기 가격표를 한번 보시죠. 신장 하나에 우리 돈으로 수천만 원인 미화 6만 2천 달러, 간은 최대 13만 달러, 신장은 무려 16만 달러에 달합니다. 중국 병원과 군 당국 입장에서 볼 때 이 장기 이식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이른바 국가공인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었는지 이 숫자들만 봐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장기들은 대체 어디서 공급되었을까요? 보고서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에 주목합니다. 바로 신원 미상의 850 수감자들입니다. 1999년 무렵에 탄압에 항해하려고 정말 많은 수련자들이 베이징으로 몰려들었다가 대거 체포됐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고향에 남겨진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끝까지 자기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교도소 시스템 안에 누구도 행방을 모르고 외부의 감시도 전혀 닿지 않는 거대한 유령 수감 집단이 생겨나버린 겁니다.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기록도 없이 여기저기 옮겨지기 쉬웠겠죠? 바로 이 지점이 그 폭발적인 장기이식 붐의 가장 유력하고도 섬뜩한 공급원으로 지목되는 핵심 이유입니다. 세 번째 주제, 의료계의 대응입니다. 여기서 궁금해지죠? 이렇게 구체적인 내부 문건과 압도적인 정황 증거들이 세상에 터져 나왔을 때 글로벌 커뮤니티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글로벌 의료계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윤리적 방화벽을 치겠다는 거였죠. 의학계에서 정말 권위 있는 단체인 국제심폐이식학회, 즉 ISHLT가 2022년에 발표한 기념비적인 정책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비자발적인 장기 적출 관행을 꼬집으면서 중국의 인체 기증자에게서 온 장기나 조직은 임상이든 연구든 절대 채택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끔찍한 인권 침해에 절대 공범이 되지 않겠다는 의료계의 강력한 연대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 전 세계적인 정치적 행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학계의 보이콧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료 윤리를 넘어서서 지금은 아주 강력한 국제 법안과 지정학적 문제로까지 진화하고 있거든요. 시간 순으로 쭉 한번 훑어볼게요. 2006년 피해 추수 보고서로 처음 세상에 충격적인 의혹이 폭로됐죠. 그러고 나서 2022년 ISHLT에 전면적인 의료금지 조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2026년 미국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850 보호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안이 발의되기에 이릅니다. 처음엔 고발로 시작했던 일이 시간이 흐르고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제는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적 행동으로 밀어붙여졌다는 걸 이 타임라인이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특히 2026년에 발의된 미국 상원의 850 보호법,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의원과 민주당의 제프 멀클리 의원이 초당적으로 손을 잡았는데요. 제재 내용을 한번 보세요. 국가가 주도하는 강제 장기 적출에 연루한 사람은 당장 미국 비자 취소, 이민 혜택 거부는 기본이고요.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 그리고 무려 최대 20년의 연방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상징적인 선언이 아니라 가해자들의 숨통을 재정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아주 강력하고 정밀한 타격인 셈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서류상으로만 오가는 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아주 뜨거운 외교적 쟁점이에요. 2026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한 말을 들어보시죠. 우리는 상징적인 목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방대한 데이터들이 이제는 단순히 연구자료가 아니라 국제정치의 가장 높은 협상 테이블에서 쓰이는 아주 무겁고 실질적인 외교 압박 카드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오늘 해설은 이 방대한 데이터를 관통하는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기술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인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간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첨단 치료법이 역설적이게도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는 대가로 이루어지는 비극을 막으려면 우리 국제사회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감시해야만 할까요? 오늘 이 무겁고도 복잡한 진실의 추적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 여러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